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도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늘고 주택 거래량도 반토막이 나는 실정입니다. 고금리 여파에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하락폭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풍부한 녹지 공간을 내세워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한 광양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지난 10월부터 분양을 시작했는데 돌연 입주자 모집을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에 나선 총 920여 세대 중 계약금을 낸 세대는 30여 세대에 불과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분양 시기를 미루자고 판단한 겁니다. 계약률이 저조한 이유가 중도금 금리에 대한 저항이 사실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저희가 분양을 계속 고집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나 되면 시장 상황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각종 규제가 해제된 전남 동부권에 올 하반기 쏟아진 분양 물량만 2,200여 건. 하지만 실제 입주자 모집은 10%도 되지 못해 미분양이 90%를 넘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약자 심리 상태로는 분양을 지금 추진하기가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은 지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높은 중도금 이자에 신규 입주를 꺼리면서 주택 매매량 감소폭도 심각합니다. 지난 5년간 주택 매매 실적을 비교했을 때 5년 평균치보다 광주는 67.2%, 전남은 45.9% 감소했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 하락폭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영향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딴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침체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은 이 내년 금리 변동폭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앞서 전남 동부권 얘기를 했는데요. 광주, 그것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공원 아파트도 청약 열기가 예상만 못합니다. 광주 신용공원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0.3대 1에 그칠 정도입니다. 민영 아파트 3곳 중 한 곳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가운데 처음으로 분양에 나선 신용공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옛 34평형대 238세대를 일반 분양합니다. 청약 첫날 신혼부부 45세대 모집에 신청자는 1명. 이를 포함해 특별 공급 물량이 모두 112세대인데 전체 신청자가 11명으로 경쟁률이 0.1대 1에 그쳤습니다. 미달 세대를 포함한 1순위 청약에서도 경쟁률이 0.3대 1에 불과했습니다. 광주에서 앞서 분양한 민영 아파트는 올해 12곳, 이 가운데 4곳이 미달됐습니다. 지난해 14곳 가운데 한 곳만 미분양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고금리와 맞물려서 투자 수요가 청약 시장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예요. 남은 것은 실수요인데 실수요자만으로 지금의 이제 분양 광주에서의 분양 청약 경쟁률을 이제 높게 유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자마다 건축비와 금융비용 상승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미분양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전체 사업의 악영향을 우려해 높은 분양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으로 돼버리면 결국은 사업에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분양가는 안 높이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광주 지역 민간공원 아파트는 후분양 예정인 중앙공원 1지구를 제외해도 9,000세대 정도. 광주시는 사업장마다 타당성 검증 용역을 거쳐 아파트 최종 분양가를 확정할 계획인데 내년 하반기까지는 모두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인해 관급공사 중단 등 물류 차질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멘트 수송 중단으로 도시철도 2호선에 이어서 광주천 정비공사, 무등야구장 리모델링 공사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최대 사업장인 기아차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의 경우 어제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서 수출용 차량 40대를 목포 신항으로 수송했고 오늘부터는 1000여 대를 직접 수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또 울산시와 협의해서 카 캐리어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파업 중인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화물연대 광주본부 조합원들은 정부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거듭 촉구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민주당 광주시당까지 거리 행진을 하며 요구사항을 알렸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된 4천여 건 가운데 희생자 결정은 45명에 그치고 있고 일부는 법령에서 정한 심사 통보 시한도 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1차 조사를 통해 163명을 희생자로 잠정 판단한 건 지난 8월. 이 조사 결과를 중앙여순위원회에 넘기며 최종 심사를 요청했고 지난 10월 이 가운데 45명만 최종 확정됐습니다. 나머지 118명은 석 달을 훌쩍 넘기고 여전히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 전라남도 실무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하면 중앙여순위원회가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관련 시행령을 어긴 겁니다. 어떤 결정이 지연되는 것이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이 여순 사건을 얼마만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가. 지난달 전라남도는 2차로 204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 확정 통보를 기다리는 신고자는 3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여순 중앙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전문위원과 조사위원 20명이 활동했지만 여순 사건 진상규명기획단은 아직도 구성조차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단을 꾸리면서 전문위원과 조사위원들 확보, 그다음에 희생자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사관들을 확충하는 것,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희생자 심의와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하고 피해 신고 건수 역시 예상을 밑돌면서 여순 사건의 온전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5년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0,000개동을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비 대상은 도심지와 가로변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과 쉼터, 쌈지 공원 등으로 전환합니다. 전남의 빈집은 지난해 기준으로 17,648개 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태고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시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완도 지역 학교에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긴급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완도 노화와 금일, 소안, 보길, 고금, 약산 지역 학교에 2억 원이 투입돼 생수와 생활용수 저장용 물탱크가 지원됩니다. 또 교육청은 학교 급식용수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급식 식단 조정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에 목포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 창립 총회를 열고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는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138명으로 구성됐고 전국체전 준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과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3일부터 7일간, 전국장애인체전은 내년 11월 3일부터 6일간 목포를 비롯한 전남 지역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고흥군이 외국인 정착을 지원하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외국인들이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조건으로 특례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흥군은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유자와 석류 등 지역 특화 산업에 외국인 인력을 우선 투입할 예정입니다. 눈이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이지만 오늘 광주 전남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요. 어제보다 기온도 올라서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광주가 1.5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11도로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한평과 담양, 영하 1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1에서 4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성도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 11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1도, 강진 12도, 완도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도 1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토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